자, 명태균 씨가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김건희에게 이제 보고를 했다라는 그 사실도 지금 확인이 되었다라죠. 근데 이거 지금 보고를 한 거 시점이 언제냐? 지금 제목에서 요 기사의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장 여론조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2년 지방선거를 한 이틀 정도 앞둔 5월 30일 날 그 명태균과 강혜경 씨가 오전 중에 통화를 나눠요. 근데 이때 이제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김건희가 궁금해한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정당하고 후보 이걸 여론조사를 통해서 물어봐서 서울에 샘플 1000개를 이제 만들어라. 바로 좀 해서 좀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지시에 따라서 이제 여론조사를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가 지방선거에 임박한 상황에서 서울시장 선거의 판세가 궁금하니까 명태균이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서 미공표 여론조사를 돌려가지고 김건희에게 보고를 한 그 정황이 이제 통화 녹음 파일에 그대로 담겨져 있었던 거죠. 결국은 뭐 이 부분에서는 이제 자기 소유가 아니다라고 계속 부인을 해왔던 그 명태균 씨가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소유주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수시로 공짜 여론조사를 돌려서 이제 불법적인 어떤 보고를 받아왔다는 점, 그러니까 왔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번에는 대선이 아닌 지방선거에서도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김건희가 지금 손을 안 댄 곳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김건희 입장에서는 본인이 저렇게 지금 신경 쓰는 곳마다 대통령도 되게 만들고 서울시장도 되게 만들고 국회의원도 만들고 했으니까, 그러니 이 세상이 지금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국정 운영이 비선으로서 개입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쉽고 우스워 보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지금 명태균이 김건희에게 보고용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문건, 이게 지금 여론조사 문건만이 다가 아니었다라는 점, 이게 또 어제 추가적인 한겨레 단독 보도도 있었죠. 그 보도의 내용은 요겁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이 경남 창원의 국가첨단산업단지 선정 과정에서 이 산단 사업을 이제 따내려고 22년 말에 원희룡, 그때 당시 이제 국토부 장관이었죠. 그 원희룡한테 전달을 했던 국회의원 51명의 연서명 건의문, 당시 이 건의문을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인물들 섭외를 직접적으로 이제 명태균이 나섰다라는 주장도 있었고, 그러니까 직책도 없는 일반인 신분에서 산단 선정 계획과 진행 과정에 대한 심지어는 대외비 문건을 당시 공무원들로부터 선정되기 몇 달 전부터 보고를 받아왔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명태균 씨가 이러한 입지 선정을 위해서 현장 조사를 나왔던 국토부 실사단을 직접 안내까지 했다라는 것, 이건 또 이제 그 미래한국연구소의 전 김태열 소장, 그 김태열 전 소장의 폭로로 또 확인되었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뭐 산단 예정지의 어떤 부동산 개발 사업권을 따내려는 그 움직임까지 있었는데, 그래서 왜 보면은 자기 친구한테 땅하고 건물 사게 해가지고 그 왜 미래한국연구소에 있던 집기나 이런 것도 옮겨놓기도 했었고, 그리고 친구인 강 씨가 이제 부동산 개발 업체 등록까지 하는 그런 기반들을 다 마련했던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명태균 씨가 산단 선정에 개입을 할 수 있었던 것의 그 가장 큰 배경은 누가 봐도 이 윤석열 김건희라는 그 백을 통해서였던 거고, 그렇게 또 입김이 작용한 결과가 지난해 3월이었죠. 그 윤석열 주재로 14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발음이 오늘따라 안 됩니다. 14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이제 창원 국가산단 선정을 하면서 이제 매듭을 지어줬던 결과로 됐던 거죠. 그래서 그 논란이 지금 일파만파 지금 다시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런데 명태균이 이 창원 국가산단 선정에 있어가지고 강혜경 씨와 22년 11월 23일쯤에 전화했던 그 통화 녹음 파일이 또 확보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참고로 이렇게 통화가 이뤄진 날이 언제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토부의 실사단이 현장 조사를 나왔던 날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제 오후에 강혜경 씨와 김영선 전 의원과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죠. 일단 요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명태균 씨가 해명했던 내용에 따르게 되면, 본인은 뭐 국토부 공무원들을 안내한 적도 없다, 그저 뭐 차 타고 쫓아다녔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실상 지금 이번에 그 확보된 녹취 안에서는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한테 했던 내용들이 뭡니까? 내가 지금 창원대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빨리 와라. 김영선 전 의원하고 같이 앞에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내용도 담겨져 있었고요. 또 이제 와야 될 김영선 전 의원하고 이제 강혜경 씨가 자꾸 이제 시간이 점점 늦춰지니까 왜 아직도 안 오냐? 그런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 강혜경 씨 옆에 있던 김영선 의원 전화를 바꾸게 하고, 그 전화를 받은 이제 김영선 의원한테도 직접적으로 나무라는 내용도 담겨져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 안내한 사실을 부인했던 명태균 씨의 주장이 아주 명백한 거짓임이 드러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명태균 주도로 안내를 했던 날, 그날 이제 오후 7시에도 강혜경 씨한테 명태균이 또 전화를 합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김건희에게 부탁할 용도의 보고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한 거죠. 그게 바로
창원 산단의 청탁용 보고서였다. 그러니까 이 창원 국가산단 선정에 명태균이 개입을 했고 이걸 김건희를 통해서 입김을 불어 넣어서 행정수반인 대통령 권력을 통해 국가산단 선정에 이 못을 박아버린 아주 주요한 정황이 또 포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직책도 없는 인물들이 국가 주요 사업에까지 개입을 하고 있었던 사실. 그러니까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실체가 또 이렇게 드러나는 거지 않습니까? 검찰은 계속해서 지금 뭐 대통령실 눈치만 보면서 늑장 수사를 하고 있고, 이러다 보면 좀 이제 또 검찰이 확보한 증거들마저도 검찰선에서 인멸이 되는 게 아닌가, 이 걱정마저 들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제 미니 신도시급 부동산 자산을 증식해왔던 김건희와 그 일가의 욕심을 생각해 봤을 때 부동산으로 한탕 크게 벌어볼 수 있는 국가 산단 선정에 있어서 명태균에게만 이걸 몰아주겠다라는 판단으로 과연 그쳤을까? 분명 또 연결되는 또 다른 문제가 확인될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또 이 소식 역시도 지금 앞서 얘기했던 여러 문제들 이외에도 김건희 일가와 연결된 뇌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소식입니다.